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1년의 주기를 마친 각질이 때가 되어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때가 왔어요. 이쯤 되면 창고에서 나와 우리 집 거실 한켠에 자리 잡는 그것, 바로 가습기인데요. 아시죠? 건조하면 피부가 늙어요. 열심히 얼굴에 보습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조한 실내 공기부터 습도를 올려주는 거, 이게 먼저예요. 겨울철에 면역력과 습도가 연관성이 높다는 거 아시나요? 저처럼 인후염과 비염이 있으시거나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은 실내 습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연료비 들여가며 올려놓은 실내 온도, 습도가 높을수록 더 따뜻하고 열이 식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한증막의 온도가 떨어지면 물을 뿌리고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 더 덥죠. 높은 습도가 체감 온도를 더 높인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가습기가 필수템인데요. 가습기는 다른 과정과 다르게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선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가습기는 크게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초음파식은 물 분자를 작게 쪼개서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물 분자를 쪼갠 거라서 기체보다 무겁고 그래서 멀리 나가지 못해서 가습기 근처가 더 축축해지기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기체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라서 공기청정기가 먼지 입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세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물 분자를 쪼개면서 그 안에 성분도 같이 포함된 상태로 공기 중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물이 더러우면 더러움을 간직한 물방울들이 대기에 떠다니다가 내 코로, 폐로 들어간다는 거죠. 세균 번식이 많은 물통을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겠죠? 그래서 물을 좀 편하게 깨끗이 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큰 사건이 있었죠. 초음파식 탈락. 다음 선수는 가열식인데요. 가열식은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내보내니까 세균 걱정은 없고 겨울인데 따뜻한 수증기가 실내 온도를 올리는 기능까지 더해져서 좋을 것 같은데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드는 만큼 습도를 빨리 올린다는 장점도 있네요. 하지만 이건 또 단점도 됩니다. 과습이 되어서 겨울 지나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집이 많아요. 그 외에도 단점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가열을 한다는 건 뭐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 후기를 보면 여름에 에어컨 틀 때보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집에 전기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누진세가 적잖이 나오는지라 전기 많이 먹는 제품은 곤란해요. 게다가 가열된 수증기가 나오는 입구가 아무래도 뜨겁기 때문에 아이나 고양이나 부주의한 어른이 살고 있는 집에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엔 가열식 가습기가 많았는데 우리 조카 어릴 때 가습기 때문에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통 내부에 가라앉은 불순물이 닦기 어렵다는 후기와 스텐레솥은 연마제가 닦아도 계속 나온다는 후기까지 있더라고요. 밥솥처럼 생긴 외관은 아무리 인테리어에 무감각한 저라지만 거실에 겨울 내내 자리 잡는 게 용납이 되지 않네요. 하지만 제 기준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소음입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패스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기화식 가습만 해왔는데요. 기화식은 젖은 빨래를 널면 물이 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올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저 어릴 땐 잠자는 방 머리맡에 젖은 수건을 걸어놓고 자고 그랬어요. 인테리어로 숯부작에 물을 뿌리는 제품도 있었죠. 이런 방식의 기화식 가습기는 디스크나 필터를 적셔가며 거기에 팬을 돌려 기화시키는 원리인데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가습 방식입니다. 습도를 올리는 시간이 빠르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습도를 유지해줘요. 독일 벤타 에어워셔가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써오던 벤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에서 나온 위니아 에어워셔도 써보고 안방용 서브 가습기로 샤오미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좋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디스크를 닦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매일 닦아야 하는데 그냥 손으로 닦으려면 정말 염불하지 않는 이상 육성으로 욕이 나와요. 그나마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고온 말고 일반으로 돌리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완해줄 제품이 바로 저의 최종 선택인 종이 필터 자연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필터에 물을 뿌리고 팬을 돌려 기화시키는 방식인데 항균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되거든요. 재사용 필터를 삶아 쓰는 제품도 작은 방에 사용해 봤는데 물통이 너무 작고 필터 세척이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가습기 물통을 한 번씩 닦아줘야 하지만 그건 어떤 가습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가습기의 마지막 요건인 물통 용량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습기에 물 채우는 것도 은근 일인데요. 거거익선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가습기 물통은 클수록 좋다.
그리하여 정착하게 된 저희 집 메인 가습기는 바로 브루네 가습기입니다. 독일 제품답게 디자인이 좀 그런데요. 자꾸 보면 정이 듭니다. 저도 처음엔 옛날 골드스타 창문형 에어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련되진 않았지만 빈티지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답니다. 리뉴얼된 제품은 디자인이 더 예뻐졌네요. 물통이 자그마치 11리터라 이거 바퀴 달린 트롤리가 거의 기본 장착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화장실 옆에 놓고 샤워기로 물을 채우고 있는데요. 물투입구가 위쪽에 있어서 작동 중에도 물을 보충하기 쉬운 구조라서 물 채우기 정말 편해요. 한번 채우면 이틀 이상은 가니까 물통이 거의 비었을 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절대 욕실에서 물 채워서 들고 나오시면 안 돼요. 소중한 허리 나갑니다. 저희 집은 천장이 높은 단독주택이라서 가습량이 풍부한 브루네를 너무너무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한 습도는 또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습도를 감지해서 온오프 해주는 스마트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내 쾌적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저는 1년에 한 번 3개 들어있는 필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딱 맞더라고요. 이건 가습기에 들어가는 수돗물의 상태와 물통 청소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저거 걱정되고 고르기 복잡하다면 브루네 가습기 강력 추천합니다. 배우 하석진 씨도 추천하시더라고요. 왠지 내적 친밀감 생기는 건 뭐지? 물론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찬물에 팬을 돌리다 보니 기화되면서 열을 좀 빼앗겨서 살짝 찬바람이 나와요. 이 점은 초음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지 않은 이상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건강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구매하시면 슬기소비 채널에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